꿀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요. 꿀은 그 자체로도 맛있고 건강한 식품이지만 궁합이 좋은 다양한 식품과 같이 먹으면 더욱 다채로운 맛과 영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꿀 먹는 방법 및 함께 먹으면 효과를 더 높이는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꿀은 아주 진한 단맛이 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설탕이 좋지 못하다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이 천연벌꿀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설탕과 꿀의 차이를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의 비율이 1대1인 반면 꿀은 포도당의 비율이 낮은 포도당과 과당의 비율이 3대4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혈당을 올리는 것은 과당이 아닌 포도당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꿀은 설탕보다 혈당을 더 천천히 올립니다. 그리고 설탕은 100% 전체가 다 당분이지만 꿀은 70%만 당분이고 나머지는 비타민과 미네랄, 수분, 아미노산 등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에도 덜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꿀 역시 당 지수가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다량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꿀은 민간요법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도 그 효능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꿀 연구들을 보면 건강에 좋은 소량의 화분, 효소, 페놀류 항산화제,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 꿀이 좋은 가장 큰 이유는 항균 작용이나 항바이러스, 항진균, 항종양, 그리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는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데요. 이때 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이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꿀을 적절하게 드신다면 고지혈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 보호 효과도 있어서 예부터 숙취를 다스리기 위해 꿀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과 혈관 건강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혈관 건강이 좋지 못해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염증을 막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혈관벽의 염증을 다스리는 것이 만성질환을 막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을 막는 역할을 꿀이 할 수 있는데요. 꿀은 플라보노이드 및 페놀산과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혈관의 상처를 치유하고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꿀도 어떤 꿀을 드시느냐에 따라 보약이 되기도 설탕물이 되기도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꿀을 보면 그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크게 사양꿀과 천연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양꿀은 겨울철이나 장마철에 벌의 생존을 위해 설탕을 먹여 생산한 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양꿀은 건강에 좋지 못하다고 하는데요. 정말일까요? 어차피 설탕이든 꽃이든 벌이 만들어내는 꿀이라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꿀의 공급처에 따라 꿀의 품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천연꿀에는 충치의 원인이 되는 자당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치균 퇴치 효과가 있고 천연 항염증제로 작용해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하지만 사양꿀에는 건강을 해치는 자당과 메가당이 들어있어서 천연꿀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양꿀을 설탕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양꿀에는 천연꿀에서 발견되는 항산화제와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적거나 전혀 없어서 그만큼 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설탕을 사서 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꿀을 어떻게 드시고 계시나요? 가장 간편하면서도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이 미지근한 물에 타서 꿀물로 드시는 것입니다. 이때 펄펄 끓는 물이 아닌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셔야 하는데요.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넣게 되면 영양소가 모두 파괴될 뿐만 아니라 독성 화합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물에 타서든 요리에 넣든 뜨거운 곳에는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같이 먹었을 때 꿀의 효과를 크게 높이는 궁합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꿀하면 앞에서도 언급했듯 건강 영양소도 있지만 혈당을 높이는 포도당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과하게 먹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첫 번째 궁합식품인 실롱계피 가루를 꿀과 함께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계피는 꿀과 환상의 궁합식품인데요. 계피 역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만성질환을 개선하는 데 좋고 특히 인슐린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능과 항당뇨병 효과가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최고의 식품이 됩니다. 이러한 실롱계피를 꿀물에 타서 마신다면 꿀 섭취로 오르는 혈당을 실롱계피가 반감시키거나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최고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다면 하루 꿀 섭취량은 20g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꿀도 계피도 맞지 않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궁합식품은 레몬입니다. 꿀과 레몬의 궁합은 기침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의료계에서도 상당한 신뢰가 있는 조합입니다. 각각 개별적으로도 기침 치료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둘을 같이 사용한다면 그 효과를 2배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레몬의 비타민 C와 항균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꿀 역시 항염, 항균 효과가 뛰어나 둘을 같이 드시면 감기와 기관지염으로 인한 마른 기침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품은 생강입니다. 꿀과 생강을 같이 드시면 생리통 완화, 메스꺼움 억제, 면역력 강화, 소화기 건강, 신진대사 촉진, 감기와 독감 완화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생강은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관절 통증 및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꿀과 함께 드시면 이러한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은 천연 소염제로도 유명한데요. 꿀과 함께 먹을 경우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식품은 도라지입니다. 꿀과 도라지도 기침과 가래를 삭혀주는 데 좋습니다. 감기로 인한 급성 기관지염, 폐렴, 천식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 건강에도 좋은데요. 도라지에 사포닌 및 이눌린과 같은 성분이 간 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꿀도 간에 좋은 식품 중 하나인데요. 꿀에도 간 세포를 보호하고 간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소와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같이 드시면 간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의 대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꿀 먹는 방법과 같이 먹으면 좋은 궁합식품을 알아봤는데요. 일단 꿀을 선택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천연꿀인지 사양꿀인지 전문가들도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일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감별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사양꿀을 천연꿀로 속이기도 하는데요. 가장 믿을 만한 것은 구하실 때 사양꿀인지 천연볼꿀인지 포장지에 잘 구별이 되어 있고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공개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마트 같은 곳의 꿀은 품질 표시가 의무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서 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